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 교수님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소프트웨어 공학 같은 거는 애들이 수강 시험도 안 하고 과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인기도 없고.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이거는 학생의 문제도 있고요. 교수님의 문제도 있어요. 교수님들이 소프트웨어 공학이 왜 필요한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가르치기는 하세요. 책에 있어 가르치기는 하는데 진심으로 소프트웨어 공학이 왜 필요한지를 아시면은요, 아이들이 그걸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 C나 자바나 그리고 프롬 짜는 거는 단편적인 거잖아요. 인공지능으로 하는 거는 인공지능 분야잖아. 예측하고 식별하는 것밖에는 인공지능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는 건 어떤 종합적인 학문이고 일종의 설계도 같은 것인데 그거를 애들이 왜든지를 모르니 교수님들이 왜 이걸 애들이 필요한지를 애들 설득하지 못하니까 애들이 이거 안 듣는 거예요. 그냥 인기 있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꼭 같이 드릴게요. 모래 위에는요, 절대로 높은 탑을 쌓을 수가 없어요. 이 높은 탑을 쌓려고 하면 바닥이 단단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바닥이 단단할 때 이 단단한 바닥을 이루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리고 어느 분야,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무엇을 공부하든 써먹는 게 바로 소프트웨어 공학인 거예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해서 오늘은 이 제목이 보이시죠? 왜 소프트웨어 공학을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알아야 소프트웨어 공학 책을 볼 때도 어느 쪽으로 봐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그래요. 프로를 개발하려고 하면, 자, 보세요. 자, 내가 지금 많이 큰 프로를 개발하려고 그래. 그러면 보세요. 그런데 뭘 준비해야 돼요? 그 뭐를 준비해가지고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부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상대방은 나한테 어떤 식으로 줘야 되고, 그럼 나는 그 사람 식으로 어떤 식으로 평가해야 되고, 그 사람하고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분이 만약에 뭐 어떤 분이신지 모르지만 한번 저희 눈에 살펴보세요. 자,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있는 회사에 있는 업무를 개발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될지 아세요?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부탁을 할 건데요? 그죠? 상대방은,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준다면 어떤 식으로 줘야 되는데요? 그냥 지 맘대로 써서 막 주면 돼요? 나는 또 그 사람한테 줄 때 어떤 포맷으로 줘야 되는데요? 그죠? 이런 거 여러분 아세요? 이런 건 답이 없죠. 다만, 여러분보다 앞서 선배들이 이걸 수십 년간 하면서 나름대로 이런 거에 대해서 답을 정리했어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이런 거를 준비해라.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주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놓은 게 뭐예요? 소프트웨어 공학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소프트웨어 공학이 없으면, 자, 당장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데요? 웃기죠?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좀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자,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거예요. 저 대규모 프로그램, 이번엔 조그만 게 아니야. 엄청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해. 그 프로그램이 크다 이거예요. 그럼 수십 명이 들어오고 한 1년씩 공부할 거예요. 물론, 아니, 1년씩 프로젝트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는데? 그죠?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그리고 누구를 만나서 뭐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죠? 그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할 수 있으면 소프트웨어 공학 안 해도 돼요. 다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딱 답을 못하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소프트웨어 공학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컴퓨터 공학과 교수를 하고 있지만 컴퓨터 공학과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뭐냐면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프로그램 이런 건 학원에서도 가르쳐요. 그죠? 소프트웨어 공학은 학원에서 못 가르치죠. 왜? 강사들이 모르니까. 지금 제가 말한 이런 것들은요, 실무를 해본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이 지금 무엇인지 짐작하셨을 텐데 또 한 가지 더 있어. 자, 지금은 뭐 개발하려고 할 때, 만들려고 할 때 이 전제였잖아요. 다른 게 또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그 만들려고 해. 프로젝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프로젝트가 뭔지는 아시죠? 프로젝트는 제한된 예산과 제한된 기간, 그죠? 그 정확한 목표가 있는 게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를 수행해요. 그거 어떻게 할 건데? 자, 봐봐요. 그럼 내가 뭐 만들겠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팀은 어떻게 만들 건데? 목표는 어떻게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목표 안에서 상세 업무는 어떻게 잘라야 되는데? 그 프로젝트 결과물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평가하고 테스트는 어떻게 할 건데? 종료는 어떻게 해야 종료가 되는 건데? 이런 걸 아세요? 그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들은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왜?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들은 뭐를 하죠? 컴퓨터로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면 뭘 개발하고 프로젝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절차를 알아야죠. 어떤 양식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포맷으로 이걸 정확히 머릿속에 다 머릿속에 넣어놓고 일을 하고 있어야지. 그리고 그때마다 양식을 내가 만들어요? 응? 목표도 내가 내 맘대로 막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몇십 년간 여러분 선배들이 이거를 하면서 깨닫고 정리했던 것들을 모아놓은 게 뭐예요? 소프트웨어 공학입니다. 거기 안에 보면 양식과 정리하는 방법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있는 소프트웨어 공학 책들이 실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쓰는 경우가 많아서 좀 현실과 뭐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의외로 현실적으로 쓴 책들도 지금 제가 말한 이런 것들을 다 써놓은 책도 있습니다. 아, 뭐 제 자랑 같지만 제가 쓴 책도 있습니다. 제가 뭐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해서 제가 출판한 책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전공한 친구들은 특히 요즘처럼 학원에서 뭐 개나 소나 다 이렇게 막 컴퓨터 배우잖아요. 그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상태에서도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소프트웨어 공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보세요. 프로그램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어떻게 짜는데, 무엇을 짜야 되는데, 어떤 모양으로 짜야 되는데, 그럼 문서를 어떻게 정리할 건데,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짜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하나 더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볼까요? 자, 시스템을 이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운영 매뉴얼은 어떻게 만드는데? 그죠? 관리 절차는 기능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조직에서 그냥 막 만들면 돼요? 안 그래요? 보완하는 거는 소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그럼 우리 이 시스템에 대한 지원 조직들은 무엇을 지원 조직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어떻게 조직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아마 아무리 똑똑한 친구도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요 뭐 개발하기 전, 그다음에 개발하면서 개발한 이후에 이 수많은 업무 절차들이 있어요. 양식들, 절차들, 어떤 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다 꿰뚫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꿰뚫게 해주는 게 뭐예요? 소프트웨어 공학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여러분이 이런 걸 발견할 수 없으면 그 책은 잘못된 책이에요. 소프트웨어 공학은 제가 지금 본 것처럼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거를 개발하고 관리하고 유지보수하고 이 단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상세하게 다 정리해주고 양식, 포맷, 만드는 법,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정리하는 거를 다 가르쳐주는 학문이 뭐예요?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그 선모성들이 사람을 잡죠. 소프트웨어 공학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공학을 가르치다 보니 소프트웨어 공학이 애들한테 홀대받는 거예요. 근데 알고 나면 여러분이 제6 동영상 갔으면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네. 그죠? 여러분 수학 공부할 때 또 마찬가지 아니에요?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수학 공부가 무엇이고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진도 어떻게 빼고 뭐 이런 것들 계획이 서야죠. 그래서 저는 요 슬라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과목이 무엇 하는 과목인지 왜 필요한지 그거를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내용을 적어놓은 게 소프트웨어 책이고요. 만약 여러분 갖고 있는 책이 그런 게 없다면 딴 책을 사세요. 그래서 그런 책에 적혀 있는 사서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책을 사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그 컴퓨터를 보는 눈이 확 뜨입니다. 특히 단순한 개발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개발자를 관리하고 개발자가 어떤 식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소프트웨어 공학을 알아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관련 분야 교수님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 교수님들이 학생들한테 큰 죄를 짓고 있더군요. 이렇게 중요한 과목을 갖다가 교수님들이 애들한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애들이 듣지 않고 졸업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뭐예요? 이런 절차 같은 것도 하나 할 줄 모르면서 그냥 프로그램만 배우고 졸업하는 거예요. 그럼 학원 다니는 애랑 컴퓨터 공학 전공하는 사람이랑 뭐가 달라요? 그리고 컴퓨터 공학 전공하지 않았더라도요. 그 프로그램만 배우면 안 돼요. 이런 걸 알아야죠. 누구를 만났을 건데, 무엇을 물어볼 건데, 그래 물어본 걸 어떻게 정리할 건데, 내가 프로그램 개발하려면 뭐를 물어봐야 되는지를 알아야죠. 그렇지 않나요? 어쨌든 제가 답답한 마음에 오늘 갑자기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렸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소프트웨어 공학이 얼마나 중요한 과목인지, 무엇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바랐고요. 이런 것들을 정리한 책들은 여러분이 서점에 가시면 발견할 수 있어요. 없으시면 뭐 제가 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을 해서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서 프로그램을 짤 줄 알아야 여러분은 도구가 아니고 주체로서 컴퓨터를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아셨죠? 오늘은 갑작스럽게 다른 내용 올렸는데요. 앞으로 제가 소프트웨어 공학 쪽도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씩 올려드릴게요. 들어보시면 금방 이미 정리된 게 있기 때문에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